그래, 우리가 배우는 미적분. 미적분은 단원이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 단원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이제 극한에 대해 배워요.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초월 함수의 극한. 초월함수의 극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초월함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안 배웠던 거, 삼각함수, 그리고 또 지수 로그 함수, 그런 녀석들에 대한 극한.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미분한 적이 없죠. 맞습니까? 미분한 적 없죠.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이제 극한과 미분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초월함수의 극한과 미분. 그러니까 초월함수는 어떤 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지수 로그 함수. 지수 로그 함수 미분해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삼각함수 미분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이제 그런 녀석들에 대한 이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적분. 요렇게 이제 단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일단은 뭐 여기 이제 우리가 미분, 적분 거기를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을 해야 되는데, 수열의 극한, 수열을 알아야지. 기억해내야 됩니다. 수열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돼. 수열이. 수원에서 우리가 배웠죠, 수열. 등차 수열의 합 구할 수 있습니까? 등비 수열의 합 공식 기억합니까? 시그마 공식들 다 기억합니까? 시그마 K 세제곱 어떻게 돼요? K는 1부터 10까지. 어떻게 계산해요? 기억 안 나지? 기억나는 사람 손. 아, 진짜 솔직히.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 괜찮아. 복습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거야. 복습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일단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다루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편해지면, 수열의 극한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수투에서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함수의 극한보다 쉬워요. 수열의 극한은. 수열이라는 거는, 수열이 뭐야? 수열이 뭐예요? 수나 문자를 나열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수열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A1, A2, A3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A1, A2. 니네가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함수야. 함수. 어떤 함수야? 자연수만 집어넣는 함수야.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였을 때는 뭐 했어? 실수를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보내고 플러스 무한대로도 보내고 어떤 특정한 값으로도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수열의 극한은 여기가 자연수 1, 2, 3 여기에 뭐 1.1, 1.2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자연수만 집어넣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이 극한이라는 건 뭐예요? 한없이 가깝게 보낸다라는 거지. 어디에다가만 보낼 수 있어? 무한대로만 보낼 수 있어요. 무한대로만. 우리가 무한대로 집어넣었을 때 이 수열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다루는 단원입니다. 이 수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야, 니네 여기 봐봐. 수열 2n 플러스 3 이런 수열이 있어요. 이런 수열. 우리 리미트 기호는 알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수열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예요? 그쵸? 무한대로 발산하죠? 무한대가 되지. 엄청 커지겠죠? 맞습니까? 아, 그런 거구나.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수렴한다라는 거는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물어보지는 않겠죠. 맞아? 이거는 지금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반항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집어내려면 뭘 알아야 돼? 수열 계산하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수열 계산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열에 대해서 복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수열의 복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니네가 지금부터 배우는 극한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야. 극한은 너무나 편해요. 쉬워요. 무한대로만 보내면 돼. 근데 내가 AN을 몰라. 수열 자체를 못 찾아내. 그러면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수열이 힘든 거지 극한이 힘든 게 아니라고. 수열. 그러면 일단 수열이라는 녀석을 배워볼 텐데 니네 수열은 n, 자연수를 집어넣는 함수예요. 맞습니까? 자연수를 집어넣는 함수인데 니네가 특징이 있는 함수 두 가지를 배웠죠. 특징이 있는 수열 두 가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맞습니까? 그 정도만 일단은 알고 시작을 합시다. 그 정도 간단한 공식들.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이렇게 나왔어요. 1, 3, 5, 7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녀석의 일반항. 그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일반항과 이 녀석의 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일반항은 우리가 AN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열의 합은 보통 SN으로 표현을 해요. SN으로. 그러면 이 녀석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일반항. 얘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그래서 이 녀석은 n이 1씩 커질 때 얼마씩 커졌어요? 2씩 커졌죠. 이게 기울기예요. 기울기. 1차 함수라고요. 기울기. 그래서 얘는 2n. 1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이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D. 공식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 우리가 공식으로 다루지 않아요, 보통. 공식으로 다루지 않고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우리 합을 구해보자. SN.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맞아요.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마지막 항은 n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잖아. 2n-1. 마지막 항. 한 다음에 그것이 2분의 n개.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죠? 그 짝이 2분의 n개. 그래서 여기에서의 일반항은 수열의 합은 n제곱이 나오는 거죠. 이 수열의 합. 세 번째까지 더하면 9잖아. 3의 제곱, 9.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등차 수열의 합은요, 공식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우리가 외웠어요.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a 플러스 n-1d. 첫째 항이 a고요. 마지막 항이 a 플러스 n-1d. 이 녀석이 2분의 n개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웠고, 또는 이렇게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한 다음에 2분의 n. 이런 식으로도 들어갔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등차 수열의 성질. 등차 수열의 성질에는 뭐가 있어?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선생님은 마구마구 사용을 할 겁니다. 등차 중항이라는 거는 얘 봐봐. 등차 수열을 이루잖아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하면 가운데 거가 평균이야. 평균. 산술 평균. 앞뒤로 더하면 6 나누기 2 하니까 가운데 거 나오죠. 더하면 10 나누기 2 하면 5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는 거는 수열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등차 수열은 an 플러스 2 앞 뒤로 더한 다음에 평균 내면 an 플러스 1 가운데 있는 녀석이 나온다. 요 정도.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 그래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비수열로. 복잡한 문제를 지금 이걸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쓰일 거다라는 거를 지금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등비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라는 건 요런 게 등비수열이지. 1, 2, 4, 8.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 녀석의 일반항 AN이라고만 바로 쓸게. 일반항은 공식으로는 이렇게 해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지수함수입니다. 지수에 n이 들어가는 지수함수. 첫째 항 A고요. 공비가 R이었을 때 R이 이거죠. 얼마씩 곱해졌냐? 2씩 곱해졌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요. 1 곱하기 2의 n-1제곱 이거예요. 그냥 공비의 n-1제곱 A는 1이잖아요. 첫째 항은 1이. 그럼 이 녀석의 합 등비수열의 합은요. 등비수열의 합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R이 1이 아니었을 때 R이 1이 아니면 요 공식이 들어가죠. 보통 R은 1이 아닙니다. 그치? 이런 수열 2 이거 등비수열이에요. 공비가 1이잖아. 근데 이런 거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도 공식은 그렇게 써야 돼. R이 1이었을 때 R이 1이었을 때는 A가 계속 반복돼요. 등차 수열이기도 해, 얘는.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그 녀석은 A가 N개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A가 N개니까 R이 1이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공식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킬게. 공식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R, 공비가 2죠. 공비가 2-1분의 초항은 1이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1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 문제의 합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합을 못 구하는 상태에서 걔를 다뤄라. 말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갑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성질. 등비수열의 성질은 얘랑 곱하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죠. 얘랑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얘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기하평균.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게 기하평균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는 등비중앙이라는 아까 등차 중앙이었죠. 등비중앙 어떻게 된다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하면 이게 등비수열이었을 때 뒤에 거랑 곱하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된다. 가운데 거의 제곱이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등비수열도 이쯤 하시고요. 등비수열도 이쯤 하시고요. 이제 수열의 간단한 합, 시그마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시그마 공식. 시그마 공식. 시그마는 더한다라는 거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일반항이 들어가요. 일반항. 시그마 C. 지금 이 녀석의 수열의 일반항이 C라는 얘기야. C. K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지금 C가 계속 나오는 이 상수. 맞아? 상수들을 C가 몇 개야? N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하라면 상수였을 때는 Cn이 됩니다. C가 N개니까. C가 N개. 상수였을 때는 그냥 N을 그냥 곱해주면 돼요. 시그마 K. K는 1부터 N까지.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사실. 등차 수열의 합. 첫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N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N에 2분의 N을 곱해요. 공식으로는 이렇게 쓰자. 2분의 N,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 요게 시그마 k 1차였을 때의 공식. 시그마 k제곱.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이었을 때. k제곱이었을 때 몇 분의?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모양이 비슷한 녀석이 계속 쓰이죠. 지금 n 플러스 1, n 플러스 1. 6분의예요.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의 세제곱. k는 1부터 n까지. 얘는요.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전체를 제곱해. 얘를 그냥 전체를 제곱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거 했죠.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k 세제곱. k가 1부터 10까지. 요거 물어본 거야, 요거. 요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몇 분의? 2분의 10 곱하기 11. n이 10이잖아. 10 곱하기 11. 이거 전체의 제곱. 즉, 55의 제곱이 되는 거지. 55의 제곱. 55의 제곱. 3025인가? 뭔가? 얼마야? 계산하면. 275. 왜, 3025네. 3025.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그냥 툭 나왔는데 얘 때문에 그냥 공식을 지금 우리가 몰라가지고 못 풀면 안 되겠죠. 이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 부분분수라는 거. 부분분수 테크닉. A, B분의 1. 이런 녀석이 나왔을 때 여기 지금 분모가 어떤 두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부분으로 쪼개는 방식입니다. 쪼개는 방식. 그래서 이 녀석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한 다음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을 해야 돼요. 요거. 부분분수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됩니다. 부분분수. 그래요. 뭐 연습 한번 해볼까? 연습.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게 나왔어. 뒤에 거, 얘가 뒤에 거, b. 이게 앞에 거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죠. 1분의 1에다가. 요거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1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앞에 것분의 1 빼기 뒤에 것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쪼갤 수가 있죠. 쪼개면 어때? 나중에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더할 때 삭제를 하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분분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부분분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n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2분의 위에 2가 있었네? 2 한 다음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이것도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요렇게 나온다. 이렇게 부분분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요런 예들까지 우리 친구들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 수열. 그래요. 일단 기본적인 녀석들은 여기까지만.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만 해서 이제 수열의 극한을 본격적으로 나갈 겁니다.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우리 어떤 수열을 어떻게 표현을 해? AN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리미트. 수열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이 N을 어디로만 보낸다고 했어? 아까? 무한대로만 보낸다라고 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함수 무한대로만 보냅니다. 무한대.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지막이 누가? AN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떠한 특정한 값 알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함수의 극한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돼. 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걸 뭐 한다라고 얘기해? 알파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알파다라고 하면 알파로 수렴한다. 그리고 이런 특정한 값으로 이야기하지 못해. 굉장히 커져.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값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2가 나왔다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가 2가 나왔다. 이런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는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녀석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1, 3 집어넣으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잖아. 특정한 하나의 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는 다 뭐라고 해? 무한대가 되거나 이 결과가 얘는 지금 특정한 값으로 알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녀석들은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해? 발산한다라고 해. 특히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녀석들은 진동한다라는 표현도 써요. 진동한다. 진동하는 발산. 무한대로 가는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도 합니다. 발산. 그런 녀석들. 특정한 값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수열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극한의 성질. 어떤 수열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알파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베타입니다. 베타. 두 수열이 이렇게 수렴을 했어요. 수렴. 알파라는 특정한 값으로 베타라는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했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전제 조건은 뭐야? 둘 다 수렴을 했을 때야. 수렴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안다라는 얘기야.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알았을 때 내가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an 얼마겠어요? C 알파가 되겠지. 그지? C 알파. C배 했어. C배. 10배 했을 때 이 극한값도 10배가 된다. 그거 우리가 함수의 극한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더하기 bn은 어떻게 돼요? 수렴하고 수렴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맞아요? 수렴하고 수렴했으면 더해도 수렴하는 거야. 더해도 수렴하는. 빼면 빼도 수렴하는 겁니다. 빼도 수렴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리미트 an, bn 곱하면 어떻게 돼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알파, 베타로 수렴을 합니다. 곱해도 수렴해요. 얘는 우리가 실수배라고 하고 얘는 합차라고 하고 여기는 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분의 an은 뭐가 돼? 나누지. 그치? 나누죠. 나누는 걸 이제 나누었을 때 어떻게 돼요? 얘가 알파죠. 알파. 얘는 뭐예요? 베타예요. 베타분의 알파가 됩니다. 여기 보자. 이거는 이런 얘기가 꼭 들어가야 돼. 베타는 0이 아니다. 베타는 0이 아니다.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수렴을 하려면. 그래 얘가 3이고 얘가 2로 수렴을 그럼 3분의 2가 돼. 근데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이 녀석은 어떤 형이 되냐면 부정형이 됩니다. 부정형. 그래서 그때는 그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발산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나눌 때만 이게 주의사항이죠. 나눌 때 주의사항인 거예요. 이거 주의사항. 그래서 니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돼. 이 녀석이 수렴하고 수렴했는데 이렇게 나눴을 때 얘는 알파분의 베타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 이 주의사항이 안 적혀져 있으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죠. 함수의 극한에서도 충분히 했습니다. 맞아요? 그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들을 또 놓치는 우리 또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형. 그러니까 틀이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틀이 딱 짜여져 있는 거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지. 사칙 연산만 하면 되잖아.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는 이런 정형은 당연히 몇 번 연습은 하겠지만 우리한테 이런 문제를 그냥 많이 주겠어?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떤 형태를 많이 주냐면 어떤 형태? 이제 이것들을 벗어나 수렴하고 요런 녀석들이 아니라 어떤 형태? 부정형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수열의 부정형. 딱 들어져 있는 모양, 정형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그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형태들.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런 거 했잖아요.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자도 무한대 가고 분모도 무한대 가는 그런 꼴. 이런 꼴이거나 또는 어떻게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꼴이거나. 맞아요? 또 뭐가 있어? 0분의 0꼴도 있죠. 그죠? 0분의 0꼴. 0분의 0꼴. 또 어떤 녀석이 있어요? 무한대랑 0이 곱해져 있는 그런 녀석들이 있잖아요. 어떤 녀석은 0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녀석은 무한대로 가려고 해. 곱해졌어요. 맞습니까? 그런 녀석들에 대한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또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하던 대로. 어떻게 해야 돼? 요런 꼴.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런 녀석의 극한이 어떻게 돼? 야, 이 수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가 되죠. 이 수열도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근데 차수가 같아요, 달라요?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지.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얼마야? 3분의 1이에요. 그죠?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렇게 했다. 원래의 실질적인 제대로 된 풀이는 요거지. 제대로 된 풀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눠서 1 마이너스 n분의 3 플러스 n제곱분의 1 n제곱으로 나눠서 3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n제곱분의 1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3은 0이 되고 무한대 제곱분의 1도 0이 되고 0, 0, 0, 0이 되니까 앞에 것만 우리가 계산해줘서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3분의 1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 이런 꼴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이 되죠. 맞아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분자가 더 크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그건 차수 비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남아있는 이런 유형들은 이제 우리가 유리화 또는 뭐 약분 공통인수들을 찾아가지고 약분을 시키든지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수열의 극한을 했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함수의 극한에서 뭘 이야기했지? 샌드위치 사이에 껴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알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도 알파예요.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 둘 다 알파로 수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껴있는 an, cn, bn 이렇게 됐을 때 리미트 cn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뭘로 수렴했어? 알파로 수렴했죠. 여기도 알파로 수렴했죠. 그럼 가운데 껴있는 그 녀석도 얼마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죠. 가운데 껴있는 녀석. 얘도 알파가 되고 얘도 알파가 되고 가운데 있는 녀석도 알파가 돼야 된다라는 거. 좋아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수열만 잘하면 될 것 같은 느낌들이 새록새록 들어야 됩니다. 혹시 수열이 부족한 친구들은 수열 문제, 수열에 집중해서 보세요. 이 수열을 내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 수열을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문제에다가.
그거의 포인트를 잡으면 이 단어는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왜? 함수의 극한보다 당연히 쉬우니까. 함수의 극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다 했어요. 할만해요. 좋아요. 이제 우리 바로 문제 풀어보러 한번 가봅시다. 문제 풀러 갈게요.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을 골라라. 야, 얘 계속 일씩 작아져요. 일씩 작아져. 여기 일반항을 보면 되죠. 일반항. 일반항을 여기 보세요. 일반항. 일반항을 봤더니 이걸 물어보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O-n을 물어보는 거죠.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맞습니까? 일씩 작아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겁니다. 이거는 발산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잠깐만. 야, 니네 함수의 극한했을 때 무한대분의 1 얼마예요? 무한대분의 1이 0이지. 무한대분의 1 마이너스 1 번갈아 가도 무한대분의 차수, 분모 차수가 더 크면 0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녀석의 극한. 얘가 무한대가 돼. 분모가. n이 무한대로 갔으니까. 우리는 계속 무한대로만 보내는 거야. 계속 무한이 커져. 얘가 무한대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면 1이나 마이너스 1이야. 무한대분의 1도 0이죠.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도 0이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0으로 수렴해요. 2번이 수렴하는 거고. 3번. 지금 공비가 얼마야? 3분의 5. 야, 니네 1보다 큰 수를 계속 곱하면 계속 커지겠지? 3분의 5를 곱하고 3분의 5를 1보다 큰 거를 곱하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 얘는요? 얘가 일반항이야. 차수가 2차잖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무한대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네. 마이너스 무한대. 이 녀석은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짝수면 얼마예요? 짝수면 얘가 1이 되지. 짝수. n이 짝수였을 때 1이에요. 그래서 다음은 얼마야? 2지. n이 짝수였을 때 2.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이야, 얘가. 그래서 홀수 번째는 0이 됐다가 짝수 번째는 2가 됐다가 다시 0이 됐다가 2가 됐다가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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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발산이라고 이거는 진동하는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에요? 2번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다. 좋아요. 넘어가서 4번으로 갑니다. 4번.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편안하게 생각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편안하게. 지금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나중에 어려운 거 엄청 많아. 지금 어려운 거 시작도 아니야. n이 무한대로 가면 얼마야? 이 녀석은 마지막을 보내면 1이래요. 1. 이 녀석은 마지막으로 보내면 얼마래요? 3이에요. 3. 마지막으로 보내래. 얘는 1이 된대요. 1. 그지? 마지막 1. 그러니까 2 빼기 1. 수렴하고 수렴하는 거는 이렇게 사칙연산하면 된다고요. 얘가 얼마가 된대? 3의 제곱은 이 녀석은 9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9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풀이랑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넘어가서 해봅시다. 여기도 전제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수렴하는 두 수열. 수렴한대요. 수렴. 맞아? 수렴하는 두 수열. 수렴하면 사칙연산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사칙연산이 편하죠.
그러면 여기는 봐봐. 두 수열의 합에 대한 극한. 여기는 곱에 대한 극한. 우리한테는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은 an 플러스 bn의 제곱 마이너스 2an bn 요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bn 내 제곱 마이너스 2an bn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거 an이랑 bn을 찾을 수도 있어요. 왜? 더해서 3 나오고 곱해서 4 나왔으니까 더해서 3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얼마하고 얼마야? 4하고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4하고 마이너스 1이면 누가 4여야 돼? an이 더 크니까 an 리미트 an이 4여야 되고 리미트 bn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이것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극한을 구할 수 있지만 굳이 안 구해도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합과 곱이 나왔으니까 얘가 지금 얼마야? 3, 3은 9 9에다가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8 그래서 사칙연산으로 17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1번 11번 극한 계산들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지. 무한대로만 보네요. 그지?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니까 2분의 2 틀렸죠? 틀렸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합니다. 루트 n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루트 8이 곱해져 있지. 루트 8. 그래서 이 녀석은 루트 8분의 1이에요. 틀렸어요. 루트 8분의 1이에요. 뒤에 건 보지도 않아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이 녀석은요. 얘는 n이죠, n.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n이죠. 루트 바깥으로 나오잖아. 이건 보지도 않아요. n 더하기 n이니까 분모가 2n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아? 분자 분모를 우리가 n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정석이지만 그냥 이 녀석을 n으로 보고 얘도 n으로 보고 2n분의 2n 1이네요. 맞습니다. 요게 맞는 거죠. 2n분의 2n. 그 다음에 여기 2n의 제곱 2n의 제곱이지. 여기도 2n의 제곱 2분의 2잖아. 틀렸지. 2분의 2잖아. 1이잖아요. 그죠? 여기도요. 루트 n 앞에 1이 곱해져 있고 루트 n 앞에 1이 곱해져 있고 루트 n 앞에 1이 곱해져 있어요. 1 더하기 1, 2분의 1이에요. 이 녀석은 2분의 1.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문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 (14번) 14번은 어떻게 해야 돼? 요 녀석을 계산을 1차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1부터 n까지의 합이에요. 1부터 아까 우리 공식 했죠? K는 1부터 n까지.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 얘가 뭐예요? 2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2분의 n 제곱 플러스 2분의 n이잖아. 정리하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는 거지. 2분의 1. 이 녀석은요. 2분의 1.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했더니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간단한 시그마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그 아래 거. 그 아래 거 한번 봅시다. 그 아래 거.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마이너스 n 곱하기 얘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얘요. 계산이 필요하면 이렇게 계산해 준 거. 3분의 2가 되겠죠. 규칙이 있어요. 4분의 얘는 3. 일씩 작죠? 분자가. 분자가 일씩 작습니다. 계속 곱해 나가야 돼. 어디까지 곱해 나가야 돼? n분의 n-1까지 이렇게 곱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곱해 나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규칙적으로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돼서 나한테 남은 게 누구만 남았어? n밖에 안 남았어요. 분모는 n. 분자는 1-n이 그대로 남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1차. 최고 차이 개수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우리가 구한 답이 되겠습니다. 손이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18번. 또 로그가 나오면 또 굳습니다. 로그가 나오면 굳는데, 그러니까 로그의 간단한 계산들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로그 얘랑 얘를 뭐 해야 돼? 곱해야 돼요. 곱해요. 곱합니다. 6n 플러스 1, 6n 마이너스 1 곱하고요. 더할 때는 곱하는 거잖아. 그치? 더할 때는 곱하는 거잖아. 그리고 뺄 때는, 근데 여기가 2가 있잖아. 이러면 못 빼. 못 빼. 2를 머리 위로 올려야 되지. 그래서 얘는요, 로그 3의 2n 플러스 3의 제곱. 이 2가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야. 마이너스. 이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빼기니까 나눠줘. 더할 때는 곱해주고, 뺄 때는 나눠줘야 되지. 2n 플러스 3의 제곱으로. 그러면 얘는요, 이 녀석의 극한이 얼마죠? 4n의 제곱분의 4n의 제곱분의 4n 제곱 샬라샬라. 여긴 36n 제곱 샬라샬라.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지. 4분의 36. 4분의 36 얼마예요? 그래서 로그 3의 9가 됩니다. 이 값이 9가 돼. 그럼 로그 3의 9만 알면 되지. 얼마예요? 2죠. 로그 3의 9는 2. 로그 나왔다고 겁먹지 마시고 밑이 같았을 때 더하면 곱하고 빼면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좀 벗어나는 계산들도 나중에 생기겠지만 기본 문제에서 버벅대지 마셔요. 책에다가 푸는 친구들 없지. 그 친구들 그래도 공부 습관들이 책에다가 막 풀지는 않아서. 20번. 20번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 로그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여기 A1 이거 지금 더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A1에서부터 AN까지 더하는 거야. 이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뭐를 하는 거야?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게 바로 A1부터 여기서 K 자리에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라는 요 녀석을 선생님이 표현을 한 거예요. 요렇게 요 녀석이. 그러면요. 얘는 로그 3에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A1이잖아. 1분의 4 더하기 로그 3에 2 집어넣으면 2분의 5가 되죠. 3 집어넣으면 로그 3에 3분의 6이 되는 거고. 어디까지 가? 쭉쭉쭉 어디까지? n 집어넣으면 저 마지막에 째가 나오는 거지. 로그 3의 n분의 n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로그의 합이잖아. 지금 다 더하는 거잖아. 로그들을 다 더하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곱해야 돼요. 로그 3에
1분의 4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3분의 6 곱하기 그 다음 4분의 7이 있겠지. 여기는 써줘야 될 것 같네. 4분의 7 3 차이 나는 그 다음 4분의 7 그 다음 5분의 8 나올 텐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약분하려고 지금 그 다음 요렇게 약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약분이 돼야 돼요. 약분이. 그러니까 지금 봐봐. 하나, 둘, 셋. 세 개가 남았지. 세 개가 남았으니까 뒤에도 세 개를 써야 돼. 세 개. 어디? 맨 마지막이 n분의 n 플러스 3이 맨 마지막이지. 그럼 그 전은 n-1분의 얘보다 1 작은 거 n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보다 1 작은 거 n-2분의 n 플러스 1. 뒤에 세 개가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약분이 다 되는 거야. 다 약분이 돼요. 약분이 돼서 요거만 남아. 요렇게. 요렇게 남아서 이 녀석의 결과가 로그 3의 몇 분의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 로그 계산이 돼야 돼요. 별거 없습니다. 여기 앞에 3개가 남았으니까 위에 3개가 남아야 돼요. 뒤에서는. 맞아? 맨 마지막은 얘니까 얘보다 1 작았을 때 항, 1 작았을 때 항을 다 써줘야 된다고. 그 정도는 니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식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의 로그 3의 6분의 n 플러스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위에는 n의 세제곱이죠. 얘랑 자리를 바꿔야 돼.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로그의 성질로. 일변환 공식으로. 두 개가 자리가 바뀌어지면 얘는 3에 로그 3의 3은 얼마야? 얘 두 개 자리 바꾸면 로그 3의 3은 얼마야? 1이니까 분모에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 남고 위에는 n의 세제곱이 남죠. 분자 분모에다 6을 곱합시다. 6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하는 거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니까 1분의 6. 1분의 6이니까 6. 이 녀석의 결과는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걸 내려가면서 여기서 쓰지 않고 쟤를 떼가지고 와서 여기서 계산을 하고 갔어요. 떼서 계산하는 것도 시간이 지금 꽤 걸렸습니다. 그래, 이 녀석은 이제 지수 계산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제 루트가 나왔어. 루트가 나오면 여기 봐요. 이 녀석은 누구야? 2n이라는 녀석이지. 2n. 차수 낮은 거 보지 마시고 2n이라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2n. 2n 빼기 2n이야. 2n 빼기 2n의 지금 경우예요. 2n 빼기 2n. 이게 부정형이라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부정형.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분자의 유리화를 하는 거지. 분자의 유리화. 분자를 유리화를 해줘요. 그래서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의 켤레 얘가 마이너스 버전이니까 플러스 버전을 곱해줘야 되죠. 플러스 버전. 이 녀석을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곱해줍니다. 똑같이 곱해줘요. 그러면 뭐가 돼? 합차 공식이 되죠. 얘를 얘한테 곱해준 거잖아. 분자도. 맞아? 그럼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면 누구만 남아? 마이너스 8n만 남습니다.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얘를 곱한 거야. 합차 공식 쓴 거예요. 그럼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빼면 걔보다 깔끔한 이 녀석만 남는 거죠. 같은 녀석들 없어지고.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됐으면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하면 돼. 몇 차야? 1차죠. 얘 몇 차야? 1차죠. 얘도 1차죠. 이 녀석의 개수 얼마예요? 루트 4. 2죠. 2. 루트 4. 2. 2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2분의 여기는 개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답은 마이너스 2. 계산이 되겠어요. 맞냐? 되고 있어?
어려워? 할만해? 할만해야죠. 잘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포인트만 잘 잡으면 이렇게 금방금방 나갈 수 있어요. 두 문제만 풀고 쉬는 시간 가겠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지? 26번. 이 녀석은 뭐가 안 나왔어? 일반 항이 안 나왔지. A, N이 뭔지 모르지. N에 관한 식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니네가 직접 구해야 된다고. 규칙을 보면서 그걸 구해야 돼요. 봅시다. 1, 2, 3, 4. 그러면 N번째. N번째는 뭐겠어? 1, 2.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 N번째는 N. N. 첫 번째는 4, 두 번째는 5. 여기도 1씩 커지지. 4, 5, 6, 7. 1씩 커지니까 이 녀석은 뭐가 돼요? N 플러스 3. 이게 일반항이죠. 4, 5, 6, 7의 일반항은 N 플러스 3이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1, 2, 3, 4 마이너스 N분의 1. 얘의 일반항을 이렇게 찾고 얘의 일반항을 찾고 수의 규칙이잖아요. 1, 2, 3, 4. N번째는 뭐냐? 4, 5, 6, 7. N번째는 뭐냐? 1, 2, 3, 4. N번째는 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니네가 구해야 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녀석이 극한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 분의 1 유리화하면 되죠. 그죠? 유리화. 이게 n 빼면 부정형이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 하라고? 이 녀석의 짝이 되는 켤레를 곱해주라고.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 이걸 분모에다 곱해주면 이거의 제곱 n제곱 플러스 3n에서 n제곱 뺐으니까 3n만 남겠지. 그래서 이 녀석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하니까 3분의 여기 1이죠. 여기도 1이죠. 3분의 2 이렇게 계산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3분의 2 30번. 여기 봅시다. 요 녀석의 극한값이 b야. 이거 연립방정이 풀란 얘기지. a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 루트 64 얼마야? a분의 8이 얼마라고? a분의 8이 b란 얘기죠. 그죠? a분의 8이 b. 그래서 나한테 이거 구하래. 이거 루트가 나왔다고 유리화 시키는 게 아니야. 부정형이어야지 유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유리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이 녀석은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 이 녀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네. 쏘리. 암쏘리. 다시. 선생님 잘못 풀었어. 잘못 풀었어. 뭘 잘못 풀었을까? 얘 몇 차식이야? 그치, 1차식이지. 선생님, 이제 1차식이지. 1차식. 그러니까 분모도 1차식이어야지 수렴할 수 있죠. 여기가 1차식이야. 이거 n이야. 사실 이거 루트 64 n제곱은 8n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8n이야. 8n. 8n급이야. 8n급.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a가 얼마여야 돼? 그러니까. 그치. a가 0이어야 되지. 분자가 1차식이니까 분모도 1차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n분의 8n이니까 얼마예요? b는 4. 선생님 허치거리 하고 있었네. b는 4. 그럼 얘가 4고요. 얘가 얼마라고? 0. 그럼 여기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분의? 2분의 여기 얼마예요? 16. 답은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좋아요. 쉬는 시간. 봅시다.
여기 수열의 합이 나왔죠. 수열의 합.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SN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SN이. SN. 우리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뭐예요? SN에서 누구를? Sn-1을 빼면 누가 나와요? AN이 나옵니다. 그죠? n번째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 합을 빼면 n번째 항이 나오는 거죠. 요 녀석은 n이 2 이상에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그냥 요걸 편안하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n이 무한대니까 2보다 크잖아, 당연히. 그래요. 그러면 여기 SN은 여기 이 자리에 SN은 그대로 SN을 집어넣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은 4n의 제곱 플러스 5n 그대로 들어가고요. 여기 AN이 있잖아요. 그죠? AN은 구해야지. AN은 누구에서? SN에서 4n의 제곱 플러스 5n 이게 SN이죠. SN에서 Sn-1을 빼야 돼요. 4n-1의 제곱 플러스 5n-1 이게 Sn-1이야. Sn-1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4n의 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4 플러스 5n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 없애면 돼. 똑같은 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8n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8n 플러스 1. 8n 플러스 1. 얘가 8n 플러스 1이야. 8n 플러스 1이니까 n이 곱해졌잖아, 지금. n이 곱해졌으니까 8n 제곱 플러스 n이 되겠지. 그죠? 수열을 알아야 되죠, 이것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이렇게 채워놓을 수가 있는 거지. SN은 그대로 집어넣고.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하니까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40번. 40번. 문제 잘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니네 an을 알지 못해요. 이 정보 가지고는 우리가 an이 뭐다 라고 특정 짓지는 못해. 비슷한 거 찾아낼 수는 있어. 근데 특정 짓지는 못합니다. an을. 그리고 구할 필요도 별로 없고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bn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bn 앞에는 요런 녀석, bn 앞에 요런 녀석이 곱해져 있으면 이 녀석이 5로 수렴한다라는 거고 an 앞에 요런 녀석이 곱해져 있으면 3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식 내가 구해야 하는 값을 저기에 주어져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해줘야 돼요. 형태로 변형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 봐봐. an 앞에 뭐가 있어야 돼? n 플러스 3이 곱해져 있어야 돼. an 앞에 n 플러스 3이 곱해져 있어야 되니까 n 플러스 3을 an 앞에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곱해줘야 돼. n 플러스 3. 분모에다가 내가 얘를 곱해준 거야. an 옆에 째가 있어야 되니까. an 옆에는 무조건 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 녀석은 3이 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3은요? 써야지. 그럼 난 이만큼을 쓴 거야. 3an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3an분의 1을. 그죠? 그리고 bn 앞에는 누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를 n 플러스 1의 제곱 bn으로 만들어줘요. n 플러스 1의 제곱 bn. 여기 이 bn 앞에다가 얘를 곱해줬다고. 얘를 곱해줬어. 얘를 곱해줬으니까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곱해줘야 돼. n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돼요. 근데 누가 있어 여기?
2n 플러스 1이 있죠.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봐봐. 이만큼이 3n분의 3an분의 3an분의 1이지. 이걸 쓴 거야, 이걸. 그 다음에 요만큼이 2n 플러스 1 bn을 쓴 거야, 얘를. 그러니까 내가 분자 분모에다 그냥 얘를 곱해준 거야. 얘를 곱해준 거야. 분자 분모에다 얘를 그냥 곱해주기만 한 거예요. 곱해주기만 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은 바로 쓰세요. 바로 이렇게. 바로 무한대로 갔을 때. 3 여기 n 플러스 3이 있어야 되니까 n 플러스 3을 써놓고 n 플러스 3 an 써놓고 여기 위에다가 이쪽에다 써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n 플러스 3을 이렇게 쓰시고 또 bn 앞에다가는 누구를 n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쓰시고 분모에다가 n 플러스 1의 제곱을 쓰시고 아직 안 쓴 게 뭐가 있어? 2n 플러스 1이 안 써졌죠. 2n 플러스 1을 이렇게 써줍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보기가 편해졌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하나씩 3은 3 n 플러스 3 곱하기 an 이 녀석은 얼마가 되려고 해? 3이 되려고 해요. 3이 되려고 해요. 이 녀석은 얼마가 되려고 해? 이 녀석은 5가 되려고 해요. 5가 되려고 하고 얘는 얼마가 되려고 해? 이제 남은 거. 그지? 얘 3 썼고 얘도 3 썼고 얘도 5 썼어요. 있는 거. 그대로. 얘는 뭐가 되려고 해? m 제곱분의 2n 제곱이잖아. 2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답은 9분의 10이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10이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보자. 그 다음에 42번. 42번. (42번의) 문제의 유형을 보시면 이거 사이에 얘가 껴있는 거죠. 이거 사이에 얘가 껴있어요. 샌드위치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사이에 껴있는 an이라는 거는 지금 n 플러스 2를 나눠준 거죠. 똑같이 나눠줘요. n 플러스 2로 나눠주면 돼요. 내가 궁금한 건 얘가 궁금한 거잖아. 내가 궁금한 걸 가운데다가 모양을 맞춰주고 36n제곱 마이너스 n 36n제곱 플러스 5n에 루트 씌운 거 n 플러스 2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 녀석의 극한이 얼마예요? 이 녀석은 얼마로 수렴해요? 1분의 루트 36, 6이죠. 6으로 수렴해요. 이 녀석도 1분의 루트 36, 6으로 수렴해요. 여기가 6으로 수렴하고 얘도 6으로 수렴하니까 사이에 껴있는 거 6으로 수렴하겠다. 6으로 수렴하겠다. 여기에다가 봐봐. 리미트를 씌우잖아. 리미트를 씌우면 샌드위치 정리 정확하게 우리 했었던 거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었던 거 리미트를 씌우고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가 등호가 없지만 등호가 생기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합답형 문제에서 등호가 없지만 등호가 생겼어요. 그죠? 없지만 생겼어요. 있으면 그냥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도 등호가 생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플러스 2분의 루트 36.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풀이를 그냥 생략하고 그냥 답을 구한 거예요. 맞아요? 요 식을 한 줄을 안 써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서술형에서는 꼭 써주시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사이에 있는 값이고요. 46번 한번 봅시다. 46번. 지금
함수의 그 수열의 극한에서 이렇게 사인이 나와요. 사인. 선생님 사인에 대해서 안 배웠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 사인에 대해서 우리 배웠어요. 사인의 최대값 얼마예요? 사인의 최대값 얼마예요? 1이잖아, 1. 사인의 최대값 1이고 최소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습니까? 사인의 최대 최소는 1이에요, 1. 최대 최소는 1. 그래서 이제 요런 녀석을 지금 풀게 되면 요런 녀석, 요 부분을 우리가 풀게 되면 요 녀석을 풀게 되면 2n-n의 세제곱 분의 요 부분을 푼다기보다는 우리가 요걸 푼다고 생각을 해보자. n분의 sin n 세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를 n으로 나눴을 때 이 녀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면 얘는요 최대가 얼마고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이 값은요, 최소 마이너스 1이고 최대 1이에요. 지금 방금 우리가 샌드위치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0이죠, 0. 얘가 0이고. 얘도 얼마야? 얘도 0이야. 0과 0 사이에 있으니까 이 녀석의 결과는 n으로 나누면 0이에요, 0. 의미 없다라는 얘기지. 이 녀석은 니네가 구하는 값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녀석이 아니다. 사인 나왔다고 쫄지 말라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n의 세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n의 세제곱. n의 세제곱으로 나눠서 n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0 되고 얘도 지금 분모 0 되고 얼마예요? 이것만 비교하면 돼요. 마이너스 1분의 1.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지. 다시 방금 이거 샌드위치를 사용을 한 거야. 샌드위치가 들어간 거고 요런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 얘가 무시되고 무시돼. 차수가 낮은 거. 최고차의 계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간단하게 풀린다라는 얘기예요. 사인 코사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라스트 유형 한번 봅시다. 수수열에 대한 극한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어요. bn이 더 커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대. 그럼 그거보다 더 작은 녀석은 더 작아져야 되겠지. 작거나 같아져야 돼. 다시 우리 리미트 an이 bn 이렇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성질이에요. 리미트 an은 선생님 요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리미트 an은 리미트 bn에서 작거나 같습니다. 작거나 같아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극한을 씌우면 같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같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거보다도 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다. 참이 되겠죠. 이렇게 참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 얘가 알파로 수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분의 알파니까 1이다 해가지고 맞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주의사항이 빠졌죠?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주의사항이 빠졌어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이 빠졌다고. 그럴듯하게 써있지만 아닌 녀석. 이 정도에서 이제 낚이지는 않겠죠.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두고 봐야 돼. 야, 디귿은 너무 당연하잖아. 얘가 0이고, 얘가 0이야. 곱하는 거는 없었죠. 곱하는 거는 주의사항이 없잖아요. 곱하는 건 그대로 0 곱하기 0이니까 0이겠지, 당연히. 0 곱하기 0은 0이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문제를 적용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50번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얘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 친구들은 낚여서 틀려가지고 옵니다. 얘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리고 얘는요, 알파로 수렴을 했어요. 알파로 수렴을 했어. an 플러스 bn은 알파로 수렴을 했어. 봐봐. 그냥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요, 무한대야. 내가 돈이 무한대 있었는데, bn만큼을 이렇게 더했는데 알파가 됐어. 거지가 된 거야. 거지가 된 거야. 알파는 유한이잖아. 무한만큼이 있었는데 유한이 되려면 얘하고 급이 같은 녀석을 빼줬다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래서 bn은 거의 누구와 같은 급이야? 마이너스 an이랑 같은 급이지.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an이랑 같은 급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그죠? 맞는 거.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서술형에서 이렇게 푸는 건 아니야. 서술형에서 풀 때 이거 많이 풀었어요. bn을 cn이라고 두면 누구는 bn은요 cn-an이고 bn은 cn-an. 그래서 여기 지금 봐. 요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cn-an이잖아. 그럼 이 부분이 얼마예요? 무한대분의 cn이 얼마가 됐어? 알파잖아. 무한대분의 알파니까 얘가 0이에요. 0. 0. 그리고 이 부분은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 녀석을 푸는 거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접근을 할 때도, 이 유한이 됐으면 얘랑 bn은 이 an을 없앨 수 있어야 되니까 bn이 마이너스 an 수준 정도 돼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옳다. 그 다음에 무한대고 얘가 0으로 가. 그럼 곱하면 0이다. 이거 틀렸죠? 틀렸어요. 이거 부정형이야. 무한대 급 자체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지금 뭐야? n제곱이야. 얘는 n분의 1이야. n제곱 n분의 1 곱하면 n이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맞아? 만약에 반대로 얘는 n이고 얘가 n제곱분의 1이었어. 그럼 곱하면 n분의 1이니까 0이 되는 거 맞죠? 이 녀석은요.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요 자체로는 옳지 않습니다. 기억이 옳았고 니은은 옳지 않고 디귿. 이 녀석 봅시다. 얘가 봐봐. 알파로 수렴했어. 이 녀석은 0으로 수렴했어.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bn이잖아. 그러니까 0에서 알파를 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죠. 수렴하는 두 극한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두 수열이기 때문에 그냥 사칙연산 빼기만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수렴하고 수렴했을 때는 편안하게 사칙연산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am 빼기 bn은 0이래요. 0. am 빼기 bn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했어. 그랬을 때 cn은 수렴한다. 아니야. 얘가 발산할 수 있어요. 발산하고 발산할 수가 있어.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발산하고 발산하면 가운데 있는 이 녀석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 an-bn, bn-an.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의 발레. 안 되는 예. bn은 n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할게요. an은 n이라고 할게.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돼? 얘에서 얘 빼면 n분의 1이죠. n분의 1. 얘가 n분의 1이야.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지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도 무한대로 발산해요. 맞습니까? 사이에 껴있는 녀석이니까 수렴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이런 식으로. 합답형은 이런 식의 논리들을 장착을 해서 완료를 시켜줘야 되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담되지는 않을 거야. 처음이었을 때 함수에 극한할 때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부담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